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오사카에 다녀왔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두 군데의 숙소를 잡았어요. 처음엔 교통이 편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우메다에서 지내다가 안도 타다오 건축가가 설계한 스미요시 주택 근처의 동네로 옮겼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메다와 그 근처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오사카 시내에 도착하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무서울까봐 걱정했는데, 이거는 무슨 저녁 8시나 9시라고 해도 믿을 만큼 거리가 밝고 활기차더라고요. 우메다에서 선택한 숙소는 우메다 홀릭 호텔이고, 우메다 역에서 걸어서 13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중심부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 같은 가격으로 조금이나마 더 큰 방을 구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예전에 도쿄에서 캐리어를 펼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방에 일주일 정도 숙박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숙소가 아주 럭셔리하거나 최첨단의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직원분들이 친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로비가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같은 가격에 더 넓은 방을 구하고 싶어서 얻은 숙소이긴 했는데, 막상 여행을 와서 낮에 하루 종일 여행지를 돌아다니다가 밤에 지친 몸으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사카에 가게 된다면 아예 우메다역 코앞에 있는 숙소를 찾아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메다에 머무는 동안 제일 먼저 갔던 곳은 후지타 미술관인데요. 여기 뭔가 애플 스토어 같지 않나요? 커다란 창으로 이어붙인 벽이랑 하얗고 깔끔한 내부 때문에 자꾸 애플 스토어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미술관의 전시는 이 입구를 통과해야 시작되는데, 전 여기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시는 패스했습니다. 주문할 수 있는 메뉴는 차와 단고 세트 하나뿐이었는데, 대신에 차는 3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 훤히 열려 있어서 주문을 마친 사람들이 차와 단고를 준비하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볼 수 있었어요. 차랑 단고 세트는 딱 생각했던 맛이어서 뭐 독특한 건 없었는데요. 차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1번이랑 3번 차를 골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찻잔의 크기와 번호가 비례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차를 즐긴 후에는 본격적으로 정원 탐방에 나섰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람이 많지 않고 한적한 것도 좋았지만 작은 탑이랑 건물, 다리를 보면서 걷다 보니까 여기가 산책자를 위해 세심하게 디자인된 그런 곳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시실이나 관내 카페에 들르지 않아도 별도 입구가 있어서 누구나 무료로 이 정원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동네 주민들의 일상 산책로가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또 정원을 나오면 바로 옆에 강이 보이는데 여기에 사람들을 태운 배가 자주 지나다녀서 배를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여기 오기 전엔 오사카 성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해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큰 건진 몰랐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자에 진심이지? 혹시 일본인들은 물놀이 좋아하나? 라는 희한한 생각을 하며 중심부로 계속 걷는데 아니 건물은 잘 안 보이는데 성벽은 거대하고 또 계속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 성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요새에 가깝대요. 그래서 적의 침략을 방어할 요량으로 해자를 넓게 만들고 중앙까지 가는 길도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게 일본에 유명한 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많지? 이때까지만 해도 왕족만 성을 짓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에서는 쇼군이라는 존재가 일본 대다수 지역을 통치했는데 15세기에는 지방 호족과 같은 다이묘들의 권력이 세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해졌대요. 그리고 이 시기에 다이묘들이 성을 여기저기에 많이 지었던 거죠. 그리고 성의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는데 오사카 성의 천수각이 점점 더 가깝게 보이기도 하지만 고도가 서서히 높아지면서 성 바깥의 풍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재미가 있었어요.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보려고 구글맵에서 검색했을 때 도서관이 지어진 나카노시마 섬을 보고 처음 생각난 건 여의도였어요. 땅 모양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도시 중심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명한 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두 곳이 꽤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나카노시마의 면적이 여의도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특히 서쪽에 비해 동쪽이 더 좁은 편인데 이쪽에 서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섬의 끝과 끝을 모두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보였던 건 계단 뒤쪽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갔더니 계단이 위층과 아래층으로 이어지면서 갑자기 공간이 위아래로 확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의 앞뒤로 단차가 있어서 제가 바라봤던 방향에서는 1층이 살짝 숨겨져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무심코 2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층 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계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2층에서 3층으로 쭉 올라가는 계단이랑 다르게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은 한 바퀴 꼬아두고 그 옆에는 사선으로 지나가는 통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또 철제 난간은 어른에게는 상반신 정도까지 오는 높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꽤 높아서 애들이 도서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이 미로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미 우리에게 유명한 치타야 서점을 설명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서점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책을 분류하지 않고 방문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골라 그와 관계 있는 책이라면 사전이든 잡지든 소설이든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 같이 진열한다는 건데요. 나카노시마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치타야와 유사한 방식으로 12가지 테마에 따라 책을 분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장래에 대해 생각한다라는 테마에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 혹은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들을 같이 뒀다고 해요. (3층부터) (1층까지) 도서관을 천천히 살펴봤는데 벽을 보면 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책장이었어요. 그래서 나카노시마 어린이 책의 숲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 도서관이 정의하는 숲은 건물 내부에 한정된 게 아니라 나카노시마 공원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면 1인당 한 권까지 책을 빌리는 게 가능하고 책을 가지고 나가 섬 내에서 읽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결국 나카노시마 어린이 책의 숲은 건물 하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섬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책을 즐기는 모습 전체를 뜻하는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편집하던 중에 집에서 이런 책을 발견했어요. 대체 언제 산 걸까요?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그림작가 하타 고시로가 같이 쓴 그림책인데 이 책에 나카노시마 어린이 도서관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중간에 커피 마시고 싶어서 기타하마에 왔어요. 이 지역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카노시마와 마주보는 곳인데 특히 강 쪽에 테라스 자리가 있는 음식점들이 인기 있대요. 제가 간 모토커피는 3층짜리 건물인데 건물 자체는 굉장히 작더라고요. 저는 크로크 무슈라는 이름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게 뭔진 모르겠고 이거 꼭 먹어보라는 리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생긴 건 엄청 간단하게 생겼는데 빵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되게 잘 구웠고 거기에 치즈랑 계란 흰자랑 햄이 정말 딱 한 세트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사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우메다 공중정원에 들렀어요. 엘리베이터로 쭉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번 더 올라가니까 중앙이 동그랗게 뚫린 전망대가 나오더라고요. 해지기 직전에 도착해서 전망대를 돌면서 천천히 구경했는데 다행히 저녁에 날씨가 좋아서 경치가 예뻤어요. 아, 그리고 전망대 말고 건물 내부에 우메다 공중정원의 디자인 컨셉을 알려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설명을 읽어보면 1988년에 건축가 하라 히로시가 건축주에게 공중정원의 컨셉을 설명하는 PT를 진행했었는데 이때 그 컨셉이라는 걸 움직이는 모형으로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건물이야 건담 출동이야 하면서 다시 바깥을 봤더니 점점 해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망대로 나갔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